예,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낸 퀴즈 맞춰주신 닉네임이 한인데요. 한님께서 오늘 저랑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제 나와 주셨는데요. 마이크를 일단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님께서는 이제 오늘 방송 진행하기 전에 이제 처음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캐나다 언제 이민 오셨는지, 그다음에 지금 하시는 일이나 향후 계획,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 비즈니스 회계세무 온라인 강의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동기, 여기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노바스코샤주 할리팩스 근처에 살고 있고요. 캐나다는 2021년 8월 달에 와서 이제 컬리지 2년 졸업하고 현재 이제 그 캐나다 현지 회사하고 그 컨트랙으로 이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네, 원래 뭐 비즈니스 특별히 뭐 당장 하려고 뭐 계획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이제 이번에 회사랑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쪽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그 GST 넘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런 개인 사업자 같은 거를 캐나다에서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비즈니스 맞습니다. 넘버랑 예. 네, 그 GST 넘버를 CRA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비즈니스 네, GSA 이제 신고. 거기는 HST겠죠? 노바스코샤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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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영팀님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글 올리신 카페에서 거 보셨구나. 보고, 예, 네, 예. 네, 네. 그 전에도 이제 자주 글 올리셨던 것들 보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궁금해하던 차에 이번에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이제 듣게 됐습니다. 예, 예. 아유, 그런 계기로 또 저를 알게 되셨네요. 아무튼 이제 이번에 이제 비즈니스 사업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한님께서 저한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의하신 사항이 다른 분들이 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한 사항을 정리하고 답변을 하나씩 이제 드리는 시간을 처음에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본인께서 메인 프로덕트한 서비스로 웹페이지 컨설테이션을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문의해 주셨죠? 네네. 예, 예. 근데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보통 본인께서 하시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나요? 본인이 잘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이 비즈니스 하실 거니까. 네네. 그 보통 컴퓨터로 이제 작업을 하니까 예, 그런 예. 컴퓨터 장비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적어 놓으시는 것들 대부분 뭐 그런 용품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예, 예. 여기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거든요. 렌트비를 일정 부분 만약에 집에서 맞, 재택으로 근무하면 렌트비 중에서 일정 비율을 뭐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전에 예, 어떤 예, 예. 들은 적이 그렇죠. 있어서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좀 음. 네, 궁금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하는 이제 비용들을 보고 제가 적었는데 뭐 당연히 이제 웹페이지 컨설테이션을 하시면 이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필요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것을 하면은 이제 각종 소프트웨어나 뭐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구독료, 서브스크립션 피 같은 게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잘 어, 기록을 해서 이제 비용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록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 항목들은 그 영수증이라든지
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뭐 신용카드 명세라든지 해서 그것들이 결제된 내역들에 대한 증빙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록도 필요하지만 그 해당 관련 지출 증빙, 그러니까 지출 쪽은 항상 그렇죠. 그래서 증빙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이나 뭐 전화 비용이 비즈니스에 사용된다면 이것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들은 할 때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 들어가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무용품비 같은 것도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뭐 그 작업을 하면서 구입한 비품이나 어떤 가구들이 있으면 뭐 그런 것까지도 사실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홈오피스 비용인데, 이 홈오피스 비용은 이제 보통 많은 비즈니스 사업자분들이 비용으로 청구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홈오피스 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홈에서 발생하는 이제 모든 비용이죠. 그래서 뭐 이제 임대를 놓고 있으면 임대료, 그리고 자가 주택이면은 이제 그 모기지 비용이 있겠죠. 모기지 이자 비용. 그다음에 이제 집 보험료, 그다음에 유틸리티 비용, 뭐 난방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뭐 수도료,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혹시 이제 집을 수리했다, 뭐 그러면 이제 집 수리 비용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용을 이제 1년치를 다 모아가지고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렇게 1년을 자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생한 임대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에다가 이제 비율을 곱해야 돼요. 오피스 비율. 그러니까 오피스 비율은 뭐냐면 본인께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뭐 렌트 면적이 됐든 전체 집 면적이 됐건 그걸 전체 면적으로 놓고 본인께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 비율을 이제 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엄격하게 들어가면 문이 있는 방은 24시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 면적만 하지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간을 사용한다면은, 예를 들면 뭐 데이케어를 하는데 뭐 그 뭐죠, 리빙룸, 그러니까 거실 공간을 사용한다 그러면 거실은 사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24시간 중에 뭐 8시간으로 이렇게 또 시간으로도 나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세밀하게 이제 나눠 가지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보통 이제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청구하죠. 그게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나치게 비율을 높게 하면은 그 근거를 또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10%에서 15%, 제가 대략적인 경험으로 보면 요 정도 신고하면 그렇게 뭐 조사 같은 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치에 대한 집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그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 공간 비율 또는 시간 비율까지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이제 홈 오피스 비용입니다. 근데 사업장이 있으면 안 돼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임대료를 내는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홈 오피스 비용은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집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예, 재택근무 같이 어디 네. 뭐 나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집에서 하고 예,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적정한 그 비용을 해가지고 홈오피스 비용을 청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러기 위해서는 월 단위, 보통 이런 이제 그 비용들이 월 단위로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월 단위로 렌트비를 낸다든지 또는 월 단위로 어떤 유틸리티 비용이 발생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월별로 해가지고 각 그 공급처, 뭐 에너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전화 회사도 될 수 있고 인터넷 회사도 될 수 있고, 뭐 임대료면은 뭐 그 저기겠죠, 뭐 집주인, 그런 이제 별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브렉다운 해가지고 매달 얼마씩 되는지를 다 계산한 다음에 뭐 10%, 15%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해서 연말에 이제 한 번에 그 금액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홈오피스 비용은 나중에 제가 또 다룰 건데, 그 개인 비즈니스 소득 신고할 때 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이제 맞춰가지고 기록을 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요번에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GST, HST 번호를 이제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최근에. 네네. 그죠? 그래서 그것들이 또 중요한 게 이 비용 청구뿐만 아니라 그
여기 이제 노바스코샤니까 HST라고 할게요. HST에 대한 일정 부분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ITC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 소득세 계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GST는 또 GST끼리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을 하다 보면은 본인께서 노바스코샤면 15% HST를 받으실 텐데, 그 부분을 납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납부하는 금액 중에 일부 비용에서 지출하는 HST는 공제가 돼요. 그것을 그 인풋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서 매입세액 공제. 요거는 이제 HST와만 관련된 건데, 그것의 그 기점이 그 등록한 이후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등록을 오늘 했다고 합시다. 9월 28일 날 등록을 하면 9월 15일 날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HST 공제가 안 돼요. 하지만 9월 28일 이후에 발생한 뭐 9월 30일 날 어떤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또 공제가 돼요. 그래서 그 HST에 한해서는 그 등록일자 기준이에요. 등록일자 기준.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한 것 중에 보면은 이제 5월부터 일을 하셨는데 3월경에 구매한 거.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5월부터 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냐고 하셨는데, 사실 직접적 관련이 있으면 다 청구가 가능하죠. 특히 개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이니까, 만약에 본인께서 사용한 비용이 그 수익과 관련돼서 매출액을 발생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그런 이제 항목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를 미리 구입을 해서 요번에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용할 거다. 그러면 그 컴퓨터를 5월 이전에 구입했다 하더라도 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과세 기간이니까요. 그렇지만 전년도 12월 거는 어렵겠죠. 1월 1일로 잘라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이라 하더라도 너무 큰 금액은 한 번에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걸 뭐라고 하면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그러겠죠. 컴퓨터와 같은 자산 또는 비품이나 어떤 가구 같은 자산은 그것을 한 번 1년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그 다음 연도에도 쓰고 이렇게 오랜 이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이제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연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한 번에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연수, 사용 가능한 기간 동안 안분해서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캐나다에서는 캐피탈 코스트 얼라원스라고 해서 세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세법이 정한 금액만큼만 비용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ITC, 이 인풋 텍스 크레딧이라는 것이 HST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일 이전에 구입한 자산이나 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하고, 등록된 이후에 사용된 부분만 그 공제 가능하다. 이제 그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고요.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이 ITC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이제 제가 낸 세금, 그게 이제 공제된다는 예,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컴퓨터를 만약에 구입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영수증에 보면은 뭐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을 잘 모르겠지만 뭐 1,0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0불짜리 사시면은 그 노바스코샤에서 구입하시면 1,150불을 내시게 돼요. 그러면은 1,000불은 이제 비용 쪽으로 가는 거고, 150불은 그 GST, 그러니까 HST 공제에 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께서 나중에 뭐 10,000불의 수익이 있었다. 그러면 11,500불을 받을 거예요. 그 저기 거래처로부터. 그러면 10,000불은 수익이 되고 1,500불은 이제 HST로 해서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 돈이 아니에요. 그냥 그 거래처에서 그냥 15%를 얹어주는 건데, 그거는 본인 돈이 아니고 1,500불은 사실 국세청에 내야 되는데, 본인이 컴퓨터를 사서 비즈니스 썼으니까 컴퓨터에서 사용된 부과된 150불은 여기서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00불에서 150불을 공제한 1,350불만 납부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수익과 비용은 소득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ST는 또 HST끼리 계산을 해서 그 순액을 납부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뭐 지금 처음이라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수익과 비용은 따로 계산하고 GST 납부액과 공제액은 따로 계산해서 각각 신고를 한다. 이제 그렇게 일단 대략적으로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지난 방송에서 비즈니스 관련 소득이나 구매는 관련 어카운트로만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솔 프로프라이어십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좌나 비용을 관리하는 게 좋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면 당연히 회사 명의의 그 은행 계좌를 개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 관리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들은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개인이라는 것은 본인 이름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은행 구좌를 개설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애매하니까 그럼 굳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도 이런 은행 개설을 별도로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이라 할지라도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좌 관리가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캐나다는 원체 그 은행 계좌 하나 만드는 것도 돈이 드니까 뭐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이제 세무조사 나중에 대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계좌를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은행 가서 계좌를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수익은 거기서 관리하고 또 비용 지출도 다 거기서 관리하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하고 개인하고 그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개인 계좌에 개인 용도로도 지출을 하고 비즈니스로도 지출을 하면은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개인 계좌를 제출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 입금 쪽에 뭐 개인적으로 내가 넣은 것도 있고 또 비즈니스도 있고 그래서 입금은 또 섞여 있고 또 지출 쪽도 보면은 뭐 내가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뭐 식대를 지출한 건데 이게 막 그 비즈니스 뭐 사무용품 구입한 거 이렇게 다 섞여 있으면 나중에 은행 계좌도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면은 국세청은 자기 편한 대로 수익이 아닌데도 입금 쪽은 다 수익으로 보고 그다음에 비용 쪽은 다 개인적인 지출로 봐서 또 부인을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CRA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별도의 계좌를 개설을 해서 수익은 수익 쪽에 입금에다 이제 기록을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또 지출하는 거는 지출하는 쪽에서 위드드롤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위드드롤 같은 경우도 그 지출한 영수증을 잘 묶어가지고 잘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 정확히 이렇게 빼는 거죠. 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수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뭐 1,150불 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무용품비 또 뭐 500 몇 불 샀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뭐 1,600, 700불을 뭐 수표를 쓰든지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해서 진짜 개인 계좌로 옮겨놓고 그거에 대한 증빙은 이런 이제 뭐 컴퓨터나 사무용품비 이렇게 해서 영수증을 이렇게 잘 이제 관리를 해서 이제 매칭을 해놔야겠죠. 은행에서 지출한 것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정확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할 때 아주 편하죠. 예. 그런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세무조사를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 섞여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구분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궁금한 거 아니고 예, 그거 관리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되게 성가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막 비즈니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막 의욕을 갖고 막 이렇게 처음에 열심히 이제 그 기록도 하고 증빙도 뭐 보관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이게 귀찮아지거든요. 굉장히 귀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껌껌이 하지 말고 그 자료를 잘 그 보관을 해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뭐 매달에 한 번 한다든지 뭐 3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편하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너무 그 번거롭고 성가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직장인 같은 분들은 어차피 T4를 받기 때문에 그 T4 갖고 이제 세금 신고하면 되는데, 비즈니스 사업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스스로 관리하는 그런 연습이 좀 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솔 프로프라이터십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 자영업자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이제 원래 모든 증빙은 6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건 CRA로부터 6년 이내에 그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세무조사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그 급여소득자는 T4라는 것이 본인의 제3자인 직장에서 발행해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직장이나 회사라는 제3자가 발행을 해줬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나 세무 검토를 받을 그럴 그 가능성이 적어요. 근데 비즈니스 사업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본인이 직접 기록을 하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한 거기 때문에 약간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제3자의 검증이 없이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CRA로부터 이렇게 뭐 세무 리뷰라든지 세무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받을 가능성이 다소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빙이나 자료, 회계 기록들을 잘 보관하셔야 되고, 법적으로는 지금 6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6년간 잘 보관을 하셔야 되고, 뭐 과거에는 이제 이런 영수증이나 자료들을 그냥 페이퍼 형태로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요즘은 뭐 은행 명세서라든지 인보이스 같은 것들이 다 PDF 파일로 서로 주고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전산에다가 본인의 어떤 회계 자료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셔도 돼요. 굳이 뭐 종이 형태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종이로 해서 뭐 카피를 한다든지 해서 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관을 했는데, 요즘은 보통 이제 PDF 파일, 그리고 영수증은 스캔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쭉 월별 뭐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이 공간을 차지할 필요도 없죠. 그다음에 이제 회계 기록 같은 것도 뭐 엑셀 스프레드시트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그거 다 이제 전산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사무용 공간이 많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관해야 될 것이 이제 본인이 수익과 관련된 매출 인보이스, 세일즈 인보이스죠. 그래서 본인이 발행한 매출과 관련 세일 인보이스. 그다음에 이제 뭐 지출 쪽은 다 영수증, 뭐 인보이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영수증.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뱅크, 은행, 그리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그 명세서. 보통 이제 월 단위로 오잖아요. 월 단위로 받으실 수도 있고, 이것도 다 요즘은 그 종이로 받으면 뭐 2불인가 뭐 돈을 더 내라고 그래서 은행 내에서도 가급적이면 PDF 파일로 또는 온라인 또 이메일로 받기를 이제 권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종이로 받는 게 많이 사라졌는데, 이런 것들도 다 PDF 파일로 해서 본인의 그 컴퓨터에다 잘 보관하실 필요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 하면은 뭐 수익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컨트랙을 맺으면 그 조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컨트랙 어그리먼트, 이런 다큐멘트들도 잘 그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잘 보관하실 필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급여 소득자이신 분들도 이제 급여 계약서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뭐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CRA로부터 각종 문서를 이제 이렇게 오고 가요. 물론 이제 처음에 받기만 하겠죠. 그다음에 또 내가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걸 보통 이제 커레스판던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CRA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모든 서류, 이것도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되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 기록이라든지 세금 신고 자료 이런 건 뭐 당연히 잘 보관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서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또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렌트비 같은 경우는 제가 집주인한테 이트랜스퍼로 이렇게 송금하고 있는데 그런 예. 거는 그러면은 증빙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렌트 같으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계약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계약서 예, 있으시죠? 계약서는 있죠. 예.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월 네.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 기준이든 뭐 연 기준으로든 어쨌든 금액이 거기 적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랜드로드하고 본인의 뭐 서명이라든지 언제 계약이 되고 계약 기간 같은 게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약서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트랜스퍼 한 것들에 대한 서류만 있으면 별도의 영수증, 그러니까 영수증을 받으면 좋은데 영수증을 저쪽에서 안 해주면 계약서하고 본인이 이트랜스퍼 한 거, 이제 그런 정도의 자료만 있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크게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생각하실 때 누가 뭐 요청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지출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하고 그것을 이제 비용이라고 내가 이제 클레임을 할 건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CRA가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해 놓으시면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하시면서 약간 뭐 번거롭고 성가시더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쭉 이제 말씀드렸는데 또뭐 다른 질문 사항 없으세요? 네, 예. 없습니다.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쪼록 이제 지금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아무쪼록 이제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러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잘 시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멀리 그 노바스코샤에서 지금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랑 3시간 차이가 있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한 10시 한 반쯤 되셨겠네요. 지금 여기는 7시 반인데 이런 거 시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나중에 제 개인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이것도 다 인연이니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시죠.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문제 맞추셔가지고 오늘 이제 개인 뭐 상담 비슷하게 문의 사항을 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앞으로